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방송, 전남방송 주간 뉴스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의료진 등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사회적 배려 계층 등 15,000여 명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이번 추석 선물은 나주의 쌀과 충주의 청명주 등 지역 특산물로 구성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흘린 땀과 인내가 햇곡식과 햇과일이 되어 돌아오는 추석이라며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선물에 담았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지난 2월 고흥군 도양읍에 총 397세대의 아파트 건설 허가가 났습니다. 건설사는 아파트 건설의 허가 후에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얼마 후 고흥군 의회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 7월 군 의회에서 도양읍 아파트 높이 제한을 해제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이 군 의회에서 의결된 겁니다. 고흥군은 제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건설업자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부분입니다. 보도에 이종영 기자입니다. 전남 고흥군 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가 한창입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고흥군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군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고흥군 군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고흥군 내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층수 제한 높이를 12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 내용으로 지난 7월 제299회 임시회에서 12층 높이의 건축물을 15층까지 높여주는 조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지난 7월 22일 제299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고흥군에 이송하였고 고흥군수는 이 안건에 대해 군의회에 다시 심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성 원칙에 어긋나며 행정처분 사유에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법규 제정과 행정처분의 선우가 바뀐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규에 위반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특정인에게 상당수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의 공정성과 공익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복리 중진 또는 공공의 이익 우선이라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 공익을 현저히 치는 경우가 해당되므로 군의회 제의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고흥군 조례에는 일반 상업지역 내엔 15층 이상의 건축이 가능하지만 제2주거지역 내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2층 높이까지만 건설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12층까지 군의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15층까지 올릴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군의회 의원들이 건설업자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국민들의 의견 수렴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12층에서 15층으로 증축을 하면 109세대가 늘어납니다. 고흥군 도양읍 아파트 실거래가는 세대당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무려 300억 원 이상의 돈이 늘어납니다. 건설업자를 위한 조례를 발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드는 부분입니다. 몇몇 의원들은 조례 개정안 내용에 우려를 표합니다. 투표까지는 안 가기로 우리가 열심히 이재학 의원님한테 열심히 좀 처리를 하면 어쩌겠냐. 그런데 이재학 의원님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7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분의 2가 찬성된다면은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전화도 받도 안 해봤습니다만은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엊그저께까지 전화를 받고 그랬습니다. 동에서 2월 며칠 허가가 떨어졌어요. 12층이. 12층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15층을 해주라 그래서 이것은 좀 특혜 의혹이 있지 않냐 싶어서.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 제의를 반대해달라며 전화로 설득까지 했습니다.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과 건설과장의 뜨거운 공방도 오갑니다. 수를 완화하면 주차 면적이 그대로 남냐고요. 건축 허가할 때. 아니죠. 건축 배제하면 주차 면적이 증되겠죠. 이게 처음부터 만약 이게 행정이 와서 행정에서 이걸 했다 그러면 과연 의회에서 이거 맞으니까 이거 통과시켜주자라고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날 투표에서 정원 12명에 개정안 찬성 7명, 반대 5명,
출석위원 3분의 1을 넘지 못해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에서 찬성 7표, 반대 5표, 무효 기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을 무시하는 찬성표가 무려 7표나 나왔습니다. 고흥군 의회는 민주당 7명, 무소속 의원이 5명입니다. 주민들은 군 의원들이 청탁을 받고 조례안을 의결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4명은 주민 편의를 무시하고 왜 조례 개정을 강행했을까? 의문입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JBC 뉴스 이종현입니다. 전라남도가 노인 일자리 생산품의 판로 확대와 수익 증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남도장터에서 선보이는 상품은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서 생산한 김치와 된장, 김 부각 등 20여 종으로 가격은 5,000원대부터 4만 원대입니다. 전라남도는 또 노인 일자리 생산품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남도장터 할인 쿠폰과 홍보 등 다양한 판촉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은 의원이 내년 나주 화순 지역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저희 전남방송에서 열린 김두관 대선 후보 지지 관련 특별 대담에 출연해 내년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묻는 질문에 사적인 친분 관계보다 지역에 헌신하고 있는 인물에 방점을 찍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의원은 또 공당인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꾼을 중심으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첫 경선이 지난 4일 치러졌습니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지자 모임인 화순 민주평화광장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화순을 방문했는데요. 김혜경 씨는 모임에서 이 지사와 끝까지 함께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이미루 기자가 전합니다. 여기는 화순 민주평화광장 사무실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환영하는 회원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김혜경 씨는 회원들의 환대에 감사하며 민주화에 앞장선 광주 전남 지역에 대한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역할과 희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견했기도 하고 또한 이 지사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 아닐까요? 민주평화광장 행사를 마친 김 씨는 이어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 당사를 방문해 당원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끝까지 지지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한편 이날 민주당 1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54.81%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차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JBC 뉴스 이미루입니다. 전남 지역 대학생에 대한 사회경제기업인 육성 교육이 확대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 2학기에 목포대와 전남도립대, 동신대, 초당대 등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강좌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경제강좌는 대학생들이 실제 사회적 경제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과목으로 구성돼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올해 개설 대학이 2곳 추가됐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과 사회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기업으로 지난 6월 말 현재 전남 지역 사회적 기업은 1,842곳에 고용 인원은 8천여 명에 달합니다. 광주시가 내년 생활임금의 시급을 올해보다 3.8% 오른 1,9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3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와 지역 내 가계 지출,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습니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와 공사공단, 출자 출연기관, 민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 분양권 불법 거래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웅천 지역에 신규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의 전매 신고를 정밀 분석해 투기 목적의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7명을 적발해 경찰서와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또 지난 6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현장에서 이른바 떴다방을 운영한 7명을 단속하기도 했습니다. 화순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지난달 27일 현재 전체 인구 62,500여 명 가운데
44,800여 명이 1차 접종을, 27,700여 명이 2차 접종을 마쳐 접종률이 각각 71.7%와 44.3%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순군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18세부터 49세의 1차 접종과 50세부터 74세의 2차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80%가 1차 접종을, 60%가 2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성군이 위축된 지역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854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2회 추가 경정 예산은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합쳐 모두 6,76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95억 원과 취약계층 한시생계지원금 14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지원 20억 원 등입니다. 장흥군이 수정란 이식 사업을 통한 한우 개량 사업에 적극 나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매년 150도 이상 우량 암소와 수소를 이용한 수정란 이식 사업을 추진해 올해의 경우 60여 도의 혈통 송아지를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수정란이 이식된 한우가 쌍둥이를 출산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광주 남구청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체 유튜브 채널 명칭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오늘 14일까지이며 채널 명칭은 남구의 특색을 표현한 15자 내외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명칭이어야 합니다. 또 공모전 참여를 위해서는 남구청 유튜브 채널을 구독한 뒤 구독 인증 사진과 함께 명칭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성군이 오는 11월까지 거주 공간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장성 다시 보기 시범 사업을 운영합니다.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 황룡 한옥마을에서 최대 15일까지 무료로 머물며 군이 준비한 다양한 미션 가운데 3개 항목을 선택해 수행하게 됩니다. 미션은 황룡강 꽃 5종 찾기, 수변길 마켓 이용하기, 맛집 탐방, 고소득 농가 방문, 숨겨진 명소 찾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담양군이 코로나19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군 전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달 3일까지 사적 직계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만 가능하고 50명 이상 행사 금지와 유흥시설 종사자와 외국인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의무화 등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해 추석 고향 방문 전후 코로나19 진단검사 받기를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2021 목포 문학박람회가 다음 달 7일 목포 문학관과 평화광장 원도심에서 개막해 나흘 동안 치러집니다. 목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문학박람회는 전시와 체험, 강연, 경연 등 109개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특히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문학 산업의 다양성을 선보이는 출판관과 미디어셀러관, 글자 콘텐츠관, 독립서정관, 헌책방관, 남도 문학관 등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대선 시계가 무척 빨라진 느낌이죠. 그런 만큼 각 후보 캠프마다 이번 추석 민심이 어떻게 형성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올 추석 밥상에서 오가는 얘기거리의 주인공이 되려는 잠룡들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도 대선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